한 주간 행복하셨어요?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조금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투지 마시고 감정 노동하지 말고 행복하게 시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채점할 것인지, 그리고 오답이 된 내용을 어떻게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 성적 향상을 이룰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유익한 컨텐츠 제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공부한 학생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문제를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깝게 평가 문제집, 다양한 문제집을 사놓고 왜 채점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다 채점을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었다면 일단 꼭 채점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문제집 한번 펼쳐보세요. 의외로 채점이 안 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꼭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두 번째, 채점만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문제풀이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답이 된 내용은 내가 아픈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을 치료해야지만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듯이 반드시 오답에 된 내용은 다시 한번 공부해서 오답 정리를 해서 완전한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야지만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 끊어서 채점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문제가 있다면 기본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고 응용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고 심화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라는 것입니다. 기본 문제에서 틀린 유형이 있으면 반드시 채점하고 넘어가야지만 응용 심화 문제에서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끊어서 채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상으로 이동해서 여러분에게 채점과 오답의 구체적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점하는 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은 동그라미와 작대기죠. 자, 맞으면 이렇게 채점을 해주세요. 번호 위에다가. 여기다가 채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다 채점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틀리면 이렇게 작대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답을 꼭 달아주세요.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답을 다는 게 좋습니다. 답을 달지 않고 다시 풀어서 맞으면 세모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정답을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하고 나서 바로 답을 다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지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번호 위에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제일 상단에다가 내가 총 문항 개수에서 몇 개 정도 맞았는지를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 정도 맞고 얼마 정도 틀렸는지를 꼭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0개에서 18개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은 답을 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채점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한 번 이렇게 틀렸다고 해서 해설집을 보는 것은, 그리고 한 번 틀렸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완전한 나의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학은 자기 자신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꼭 답을 달지 않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풀었는데 또 틀리면 작대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수학적 사고 능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풀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풀었으면 작대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3번 정도 풀었는데 틀렸다면 그때 해설집을 보거나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정말 완전한 자신의 수학 능력이 됩니다. 3번 정도 풀었는데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렇게 세모를 하고 물음표를 해주세요. 아, 그러면 내가 이것은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문제는 방치하지 말고 꼭 오답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서 완전한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라 내무랑. 오, 이거는 성왕이 아니라 김씨왕이 세습은 신라 내무랑입니다. 신라 국거 사용은 무령왕이 아니라 신라 지증왕입니다. 정성 맞았으니까요. 사비천도는 소수림이 아니라 백제 성왕입니다. 불교를 공연한 것은 고구려는 소수림왕이고 백제는 침류왕이고 신라는 법흥왕입니다. 이렇게 꼭 틀린 내용을 오답 정리를 통해서 수정하고 정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보면 문제는 검정색, 채점은 빨간색, 오답 정리는 파란색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유익하겠죠.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율령법보 불경일은 병부 설치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법흥왕에 해당합니다. 법흥왕. 2번, 3번, 4번은 2번, 3번, 4번은 2번, 3번은 진흥왕 업적에 해당합니다. 진흥왕. 그리고 5번은 지증왕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법흥왕의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라 골품제를 정비했으며 상대 등을 등등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해주시면, 그리고 오답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기억의 과정만 거치게 되면 이 틀린 문제를 정확히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셔야지만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틀린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노트 필기를 통해서 공부했다면 노트 필기 이런 여백에다가 자기 자신이 틀린 내용을 추가 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트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도 있고 오답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권화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또 교과서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교과서 이런 아래 여백에다가 오답의 내용을 추가로 기입을 해주시면 교과서도 보면서 오답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채점하고 오답이 된 내용을 어떻게 나의 지식으로 완전하게 안착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이 다가오면서 참고서나 문제집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법쌤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